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월요일 오후 9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 인사의 완화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됐기 때문에 상승 마감을 한 건데 사실 그렇게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 지수가 23입니다. 평상시에는 뭐 14, 10, 뭐 17, 18 이 정도 움직인단 말이죠. 이때가 평화로운 시기인데 지금은 23입니다. 평상시보다 시장이 많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죠. 나스닥 보고 계신데요. 평상시엔 봉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짧아요. 봉들의 길이가. 근데 지금은 봉의 길이가 깁니다. 뭐 0.8% 상승했다라는 게 평상시에는 굉장히 큰 상승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0.8% 상승 마감은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결코 큰 게 아닙니다. 그죠? 시장의 힘이 좀 약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하여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마감을 했죠. 물론 AI 엔비디아의 실적은 AI 고평가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 참가자들은 그런 불안감과 우려를 다 떨쳐내지 못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실제 이성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이제 주식 사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측면, 실질적인 실전 투자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시장에 불안한 기운이 좀 많이 남아 있고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단기 유동성 문제도 아직 해결 좀 되지 않았고 12월 달 금리 정책에 관한 그런 불확실성 또 실망감도 좀 있고 그죠? 12월에 원래 금리 인하 한다고 다 생각했었는데 지난 한 달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한다는 동결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저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이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상승장 중이긴 한데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조정이 진행 중이고 그 조정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단 12월 정도가 되면은 12월 초가 되면은 이제 QT가 종료되기 때문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죠? 12월 초부터는 그래도 시장 환경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정도는 해보는데 일단 그것도 가봐야 압니다. 그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른다. 상승하고 있을 때는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리고 지금 좀 시장 상황이 독특하죠. 그죠? 어, 올해 4월부터 해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이 오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라고 그걸 표현을 하는데 이 상승 피로감이 어느 때보다 큰 보다 큰 시점이긴 합니다. 지금이요. 그죠? 지금이 사람들이 2000년 IT 버블을 떠올리는 등 그만큼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기술적인 피로도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상승도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이 하락도 이번 조정도 좀 이례적일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바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지난 금요일 날 밤은 일단은 근데 분위기는 좋았죠. 다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급락했다가 이제 급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지금 다 같이 지수가 막 진한 초록색인데 평상시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냥 찔끔 오른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되돌림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스닥 보고 계신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나스닥이 2.3% 급락했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0.9% 상승하면 이게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서 빌빌빌빌 계속해서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121선 같은 지지선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지지하기 전까진 지지선이 아니죠. 그죠? 아직까진 지지력이 의미 있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전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기적인 전략은 반등시 매도. 예. 다만 반등시 매도가 정석이라고는 말씀 못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인 상승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하는 거는 정석에 가깝지는 않죠. 이런 거는 사실 좀 위험한 약간 투기성이 짙은 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선 빠지고 있으면 현금 비중을 늘려놨다가 언젠가 바닥이 나오면 주식을 매수해야지라고 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 되겠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상승장인 거는 맞아 보입니다. S&P 지수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숫자만 다를 뿐이에요. 바닥 확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러셀 지수도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의 재료였기 때문에 이제
그 지난 금요일 날 강한 상승을 하긴 했어요. 강한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 러셀 지수 같은 경우도 아직 이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았고, 다만 오늘 밤에 잘하면 이 지난 금요일 날에 바닥을 확인했구나라고 이제 뒤늦게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S&P 나스닥 중에서 이 가장 현재 강한 모습이죠, 그죠? 그나마 바닥을 잡을 가능성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장 높아 보이긴 하나, 근데 지난번에 돌파 한착했던 중요한 자리, 여기가 중요한 자리죠. 2455 저희가 줄을 꺼놨는데 딱 2455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역사적인 고점 자리죠, 그죠? 근데 이 자리를 지금까지 이번에 제대로 돌파 한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결코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좋다고 보기가 어렵죠. 어쨌든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가 대장입니다. 반도체가 대장이지 러셀 지수가 대장은 아닙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참 변동성 지수하고 이런 것만 좀만 보겠습니다. 변동성 추종하는 ETF.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 변동성이 좀 빠졌습니다. 시장이 상승 마감했으니까 안정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일단 보시면은 그럴 만한 자리이긴 해요. 여기가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 자리, 무거운 저항이라 말씀드렸고,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를 넘지는 못했으나 여기서 이 자리를 넘지 못한 거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밀리는 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다. 왜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튀어 올랐던 거는 이 에너지가 많이 안 모인 상황이다 이거예요. 에너지가 찔끔 모여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는 이번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 힘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정배열 전환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변동성 추종하는 ETF 얘가 60일선과 21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60일선과 21선이 저 밑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는 일단은 당장은 못 넘었긴 하나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것만 갖고는 변동성이 완전히 안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아직도 필요합니다. 주식시장 바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당시 이때는 60일선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21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60일선은 이제 수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올라가는 상황에서 5일선을 어젯밤 한번 깼으면, 지난 금요일에 한번 깼으면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 될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 반도체 지수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바닥을 못 잡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채권 시장은 금리나 기대감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죠? 결국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불안불안했는데 쌍바닥을 확인을 했고 다시 위로 올라간다. 지난번에 중장기적인 바닥을 여기서 이렇게 확인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일단 우상향을 하기로 일단 마음은 먹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눌림시 매수죠. 매수하시면 되긴 된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채권으로 큰 기대를 하는 건 좀 어렵고, 지금 이 채권이 올라가는 거는 주식시장이 조정 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도 좀 있을 겁니다. 그죠? 하여튼 채권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이 좀 힘이 빠졌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죠? 그리고 외환 시장은 여전히 답답한 구간이나 달러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그죠? 추세적인 달러 강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금값도 뚜렷하게 힘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 지금 주식과 금값이 같이 올랐었죠. 주식과 금의 조정이 좀 장기화되려는 그런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나머지 특별한 거 없고, 한국 증시 내용 좀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그죠? 한국 증시도 오늘 일단은 코스피는 약간 반등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양대 지수 다 힘이 약했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하락했으니까 할 말 없고요. 코스피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그죠? 지금 코스피 변동성이 얼마? V 코스피가 40에 육박합니다. 38.7인데 지금 상황에서 0.2% 상승했다. 상승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바닥 확인 안 된 겁니다. 코스닥도 당연히 바닥 확인 안 된 거죠. 저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증시 조정 장기화된다. 더 빠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옵션 봐도 그래요. 옵션 봐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콜옵션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 풋옵션입니다. 풋옵션.
풋옵션들이 21선을 지지하고 5일선을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풋옵션이 이런 모습일 때는 하방 베팅도 가능합니다. 하방 베팅 해도 먹을 거리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뭐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도 굉장히 뭐 유망한 자산이 좀 돼버리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지금 요만큼 빠졌다라고 해서 이게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 한국 증시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는데 이 단기적인 그러니까 지난번 상승이 너무 심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발로 하락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풋옵션들이 지금 힘을 써가지고 21선 위에 올라와 버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락 베팅하는 게 하방 베팅하는 게 정성은 아닙니다만은 베팅을 해도 이 높은 변동성을 활용하면 좀 먹을 만한 구석이 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성은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지금 굉장히 하방 쪽으로 힘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지금 주도주들의 조정, 하이닉스니 삼성전자니 주도주들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바닥이 안 나오고 있고 하여튼 이번에 언젠가 바닥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대장 친구들을 다시 매수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은 바닥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쇼핑 리스트에만 올려놓으시고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으시고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닥이 안 나왔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 안 좋았죠. 그죠? 삼성전자가 좀 올랐지만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2% 상승하는 거는 좋은 의미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돈을 빨아먹는 효과가 있으니까. 시장의 힘이 약한데 삼성전자만 오르면 다른 종목들의 하락에 거세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시장 분위기 안 좋았다. 코스닥도 오늘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다.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 강하게 상승할 땐 전 세계 1등이지만 하락할 땐 또 전 세계 1등으로 하락을 하곤 합니다. 한국 증시 이례적으로 강했으나 지금은 이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경계가 필요하다.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거 그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1475원이 뭐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저항을 잘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계속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역사적 고점을 뚫어내겠다는 의지예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원화 약세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다른 나라 증시들 가볍게 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중국 본토를 이렇게 일단 보시자면은 뭐 이런 모습이죠. 바닥을 확인 못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중장기 추세는 아직 좋아요. 그죠? 일본 증시도 그래요. 바닥 확인 못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추세는 좋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른 나라들 설명과 똑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다만 약간 다르죠. 유럽 증시는 그 단기 바닥도 안 나오고 있고 중장기 추세도 답답한 구간이었는데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제일 위험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이런 것도 볼 것도 없이 지금 힘이 약한 상황이고요. 이례적으로 시장이 강했는데 이례적으로 약한 상황으로 갑자기 좀 분위기가 급냉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그죠? 뭐 AI 기업들의 실적 이런 거 좋긴 한데 시장이 그에 따른 반응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계속 좋다라고 봐주지 마시고 일단은 아래쪽으로 간다. 지금은 아래쪽으로 간다. 나중에 좋은 때가 오면 좋아질 수 있지만 지금은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